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이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본격적인 대반격을 시행하면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반전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정보총국, 그러니까 HUR 대변인 안드레이 유소프의 발표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일시 장악한 침략군의 군사기지에 미사일 공격이 개시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계획된 작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운영하는 국민저항센터 NRC도 타격 목표가 러시아 흑해함대 주사령부였으며 공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우크린폼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아침에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근처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를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이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대반격을 개시한 이후에 특히 이 크림반도에 연달아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달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공격한 뒤 이어서 이달 13일에는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조선소를 미사일로 공격해서 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당시 조선소 공격에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쉐도가 쓰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익명의 서방 및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영국이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사거리 250km의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톰쉐도가 사용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곳인데요. 이 푸틴은 그동안의 크림반도 병합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만큼 이곳은 그의 영린과도 같은 곳으로 꼽힙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대공격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크림반도의 밤하늘은 두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의 귀중한 군사장비가 파괴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어 14일에도 러시아가 점령한 반도 서쪽의 에프파토리아에서 또 다른 불덩어리가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정교한 S-400 트라이엄프 방공포대 중 하나가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공격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 중 최대 규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라프는 지난 18일 자포리자와 바흐무트의 참호와 지뢰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또 다른 한 축이 멀리서 크림반도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크림반도와 주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 표적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영국으로부터 스톰쉐도 미사일과 프랑스에서 제공한 스칼프 순항 미사일이 도착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공격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서 자체 개발한 공격용 드론과 넵튠 미사일도 크림반도 공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곧 지원이 시작될 에이테크스까지 도착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 작전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독일도 사거리 300마일에 자체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인 벤 호지스는 이런 무기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흑해함대가 크림반도를 견딜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크림반도는 이번 전쟁의 결정적인 지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림반도 점령을 위한 중요한 목표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물류 공급망을 차단시켜서 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 보급품 기지 파괴와 또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교통 통로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안드리 에르막은 텔레그라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러시아의 병참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군사적 잠재력을 아예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를 공격하는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흑해를 봉쇄하고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함부로 우크라이나 선박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전략연구소 싱크탱크의 지상전 선임 연구원인 벤 베리는 텔레그래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습은 적진 뒤쪽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깊은 전투의 일부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병참 및 지휘력 약화는 적어도 러시아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의 조선소와 방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공중과 해상에서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두 영역에서 추가 공격을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이 서방 언론에는 잘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격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바스토폴의 군 조선소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수행한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인 미콜라 올레슈추크 중령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이 24Z기에 탑재된 영국 스톰 섀도우와 프랑스 스칼프 미사일이 목표 지점을 향해 발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포격으로 인해서 드라이도크에 있던 두 척의 선박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상륙한 민스크는 거의 확실하게 기능적으로 파괴되었고 킬로급 잠수함 로스토프나도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부두는 현재 잔해로 가득 차 있어서 치우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파괴 규모가 컸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라이도크에서 잔해를 제거하는 복잡한 작업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는 흑해 함대가 유지 보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민스크호의 손실로 러시아는 중요한 군사수송선을 잃었고 로스토프 함은 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발사되는 이 순항 미사일을 운반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군의 공격력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소를 공격한 지 몇 시간 후에 키이우는 흑해 남서부에서 크렘린의 해상 봉쇄를 집행하는 러시아 순찰선 두 척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은 또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만 입구에 있는 러시아의 쌈문 미사일 함도 손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또한 크림반도 해역에서 러시아 소유의 석유 굴착 장치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황에 대해서 텔레그래프는 현재 흑해의 상황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함대 공격이 해군과 상선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방공 시스템 파괴도 마찬가지로 추가 공격을 위한 크림반도의 하늘을 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공격으로 러시아 S-400 시스템의 레이더와 안테나가 손상되었고 넵튠 대함 미사일의 발사대도 파괴됐습니다. 이 공격은 지난 8월 23일 크림반도 올레니브카 인근에서 또 다른 S-400이 파괴된 이후에 다시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향해서 집중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러시아군 당국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사평론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습 성공에 대해서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군사정보원이라는 한 친러시아 블로거는 조선소 공격 이후에 키이우가 군함을 포함한 목표물을 특별한 부담 없이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어서 분명히 우크라이나 군대는 흑해 함대의 함선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공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얕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의 방공망이 무너지면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스위크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흑해 함대에 대해서 공습을 실시한 세바스토폴에서 북서쪽으로 약 42마일 떨어진 에브파토리아시 근처에 러시아 S-400 트라이엄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내에 러시아 방공망이 하나둘씩 파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러면서 방공망이 연이어 파기되면서 앞으로 크림반도 방공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수록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전전 긍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